자, 우리가 리프팅 들어본 적 있죠? 오늘은 그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정확하게 리프팅이 뭔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 말 그대로 보면 뭔가를 이렇게 잡아서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가 처졌기 때문에 우리가 리프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어디가 처질까요? 결국은 얼굴이 처진다는 말인데, 얼굴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치료법으로 이제 위로 올리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사실 4개까지 되지만 그 정도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수술을 이용해서 칼로 쫙 살을 잘라서 쫙 당겨서 꼬매는 게 리프팅인데, 사실 이건 정말 웬만큼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이거 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침습적으로 하는 추세는 아니니까. 자, 그런 리프팅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을 안에, 피부 안에 집어넣어서 위로 잡아 당기는 방식의 리프팅도 있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녹는 실을 이용하실 겁니다. 당연히 실 자체가 녹겠죠. 그런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실 옆에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요. 그 돌기는 더 빨리 녹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돌기를 해서 인대를 잡아당겨서 올리는 하겠지만 결국은 좀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실 리프팅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실 리프팅의 메인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덜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한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피부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사람 단단한 뼈 위에 되게 부드러운 우리 연부 조직이 붙어 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들 다 손을 들고 피부를 밑으로 이렇게 당겨 보세요. 이게 안 내려갑니다. 왜 안 내려갈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단단한 뼈에서 굵은 콜라겐 줄기가 나와서 근육을 지나고 지방을 지나서 피부에 붙을 동안 가지를 쳐서 이걸 딱 잡아주고 있죠. 이것을 지지인대라고 합니다. 그 지지인대가 여기 안에서부터 붙어 있기 때문에 못 내려게 잡아주는 거죠. 자, 나이가 들면 그 콜라겐 실들이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게 되고, 자, 옆에 그림 보세요. 한쪽은 인대가 처지지 않은 쪽, 한쪽은 인대가 처진 쪽인데, 우리가 늘 보던 대로 눈 밑이 약간 내려오고 앞감대가 납작해지고 밑으로 쭉 처지니까 팔자주름이 보이고 여기 불독살도 보이고 마리오네트란 라인, 한마디로 밑으로 쭉 처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리프팅을 한다는 말은 여기에 처져 있는 지지인대를 위로 올리는 것까지 사실 불가능하고요. 원래 20대 때 모양으로 이렇게 쭉 자리를 원위치 시켜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지인대를 다시 위로 올린다는 말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실 하나하나를 보면 콜라겐 실로 이루어진 조직이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콜라겐이 힘이 약해지니까 처지겠죠. 그러면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에 열쪽 손상을 주게 되고, 손상을 주면 오래된 콜라겐은 흡수되고 그 부분은 새로운 콜라겐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흐물흐물한 오래된 콜라겐이 다시 탄탄해지겠죠. 그렇게 리프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죠. 그럼 지지인대에 우리가 계획된 열적 자극, 열적 손상을 주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울세라죠. 울세라, 초음파잖아요. 자, 울세라는 초음파, 소리를 이용해서 특정 깊이의 열점을 만들어서 그 열점을 이용해서 콜라겐에 미세한 손상을 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레이저 빛. 빛이 피부로 들어가면 열로 바뀌잖아요.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 진피 밑에 있는 지지인대 열적 손상, 자극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티타늄 리프팅이죠. 레이저 빛 특성상 덩어리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크게 덩어리체 지지인대에다가 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근데 고주파는 타이트닝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주파의 한계를 극복한 장비가 미니 FX라는 장비인데요. 이것은 고주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부를 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안쪽으로 빨아당기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은 층까지 열적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고주파가 피부로 들어가서 보다 깊은 층에 있는 인대층에 열적 손상을 줘서 타이트닝을 줄 수 있죠. 초음파, 레이저, 고주파 모두 리프팅을 하는데 각각의 차이점은 약간씩 있습니다. 자, 초음파는
점점점이 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뭔가를 올릴 수 있고 그 점이 지지인대 옆에 있는 지방층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작용을 이용해서 이중턱에 있는 지방도 녹이면서 특정 부위를 리프팅할 때는 효과적이고요. 티탄 리프팅은 더 거꾸로 말하면 덩어리째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 녹이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 뭘까요? 피부의 특정 부위에 손상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울세라 같은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는 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손상을 주기 때문에. 티타늄은 덩어리째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나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이마에서부터 목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모드인 경우에는 울세라랑 약간 비슷해요. 타이틴을 주면서 마지막 고전압을 줌으로써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인모드 미니 FX와 울세라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리프팅은 3가지라고 했는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필러를 이용해서도 리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폴대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 꼭 텐트처럼 만들어서 막 친구들이랑 놀았잖아요. 자, 내가 팔자주름이 있다. 이거를 이 얼굴 피부를 이불이라 생각한다면 광대 쪽에 필러를 쭉 집어넣으면 마치 폴대를 세우는 것처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살을 쭉 당기니까 팔자주름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프팅 장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특성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울세라가 적합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티탄 리프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결정할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앞에 바로 계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를 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리프팅 장비를 추천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리프팅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도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